15번부터 좀 볼게요. 이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조금 난이도 높여서 보면, 자 15번 요거는 이제 경찰대 나왔던 문제인데, 봐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점 P가 출발하고 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위치차가 30이래. 위치차가 32. 그럼 봐봐. 일단은 XT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6A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A 제곱 T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VT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이 친구가 3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AT가 되고 그 다음에 9A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나 이걸 살펴보면 되거든? 그럼 이게 0 되는 거 이제 찾아주면 되니까 얘가 이제 3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A T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3A 제곱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T가 A일 때랑 3A일 때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T가 A일 때랑 3A일 때.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떤 식인 거냐면, 자 봐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3A인 거지. 됐니?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됐어? 그럼 이 정도도 센스 좀 해주면 좋은데, 봐봐. 얘 A지. 얘 3A지. 그지? 여기다 선 하나 쫙 그려볼래? 여기다 선 하나 쫙 그리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0이죠. 여기 0이거든. 왜? 1대2. 비율관계. 됐죠? 1대2. A, 2A. 됐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0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럼 여기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뀌는 거지. 됐니? 그때 위치차가 얼마냐? 32라고 그랬거든? 그럼 잘 봐. 이게 B야. 이해됐어? 이게 B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B 플러스 30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둘의 위치차가 32니까. 됐지? 그 다음에 갑니다. 점 P가 출발하고 거기 밑줄 가속도가 0이 된대. 그러면 얘가 3차지. 그럼 얘 미분하면 얘 두 번 미분하면 AT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T 한번 여기다 써보면 얘 또 미분하면 되니까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지. 얘가 0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쌤이 일부러 이렇게 써줬는데 굳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외울게요. 가속도가 0이야. 근데 위치 함수가 3차야. 위치 함수가 3차 함수인데 가속도가 0이다. 뭘 준 거냐? 변곡점 준 거예요. 변곡점. 대칭의 중심. 그럼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3A니까 요 가운데가 딱 뭐가 되는 거야? 2A 딱 나오지? 근데 이걸 몰랐어도 문제는 풀 수 있죠. 얘 넘어가가지고 정리하면은 T가 2A인 거 딱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위치가 36이다. 끝났네요. 여기서의 함수 값이 얼마란 얘기야? 36인 거죠. 그러면 요렇게 위로 16, 요렇게 밑으로 16 이렇게 놓아가지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B값 나왔네. B값 얼마야? 20. 됐죠? 그럼 B값 20이고 그 다음에 얘 얼마인 거야? 16 더하면 32 더하면 52. 뭐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 자, 질문. A값 어떻게 구해? 자, 잘 봐.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학교 시험에서. 봐봐. 첫 번째 풀이.
내가 여기까지 구했어. 그럼 A값 찾고 싶어. 그럼 A값 찾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자, 이렇게 찾는 거죠. 위치함수 이렇게 잡을게요. XT라고 하면 XT를 최고차항계수는 이제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3A이고 B가 20인 거 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T-3A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잡아주고 식 세우는 거 그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대입하면 돼요? A,52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52를 대입을 해. 그러면은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될 거고 플러스 20을 한 게 52다. 그럼 얘 넘어가시면 32 되고요. 그러면은 5A 제곱 세제곱이죠? 맞나요? 5A 세제곱? 미쳤네요. 4A 세제곱이죠? 4A 세제곱이 32가 되니까 약분 치시면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됐어? 그럼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제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 정답은 B가 20이고 A가 2니까 2개 빼시면 정답은 1번 18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그냥 이거 쓰면 되죠. 자, 보세요. 극값차 공식. 극대에서 극소를 뺀 거 있잖아요. 그럼 극대에서 극소 뺀 건 뭐냐? 얘는 2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거리의 세제곱이니까 8A 세제곱. 이게 32다. 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데서 차이가 난다고. 알겠어? 요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렇게 푼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가지고도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 때랑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때랑 아무래도 계산 속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계산이 길어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 계산에서 틀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숙달이 돼야 돼. 숙달이. 됐니? 자, 그럼 해볼게. 답은 이렇게 나오면 되고 요거 하나 다시. 자, 자꾸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3차 함수 극값차 공식 요거지. AX 세제곱.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를 뺀 것은 요 차이를 쌤이 뭐라고 할 거냐? D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D라고 하시면 얘는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D의 세제곱. 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극대 극소 차이. 아니? 근데 이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공식이 결국은 이차함수 포물선에서의 넓이 공식에서 유도가 됐다라는 거. 6분의 공식 있잖아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곱하기 D의 세제곱. 요거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 갑니다. 자, 16번 가봅니다. 16번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얘는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아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VT가 요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 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에 t-2 빼기 12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친구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구간별 함수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2차, 1차의 구조에서 점 P가 출발하고 나서 6일 때 원점을 다시 출발한대. 자, 그럼 봐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가 이제 실력 차이인 건데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자, 원점을 출발해. 됐니? 원점을 출발했을 때 t가 6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난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질문 이거 어떻게 풀어? 태우 이거 뭘로 풀어? 응?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죠. 그걸로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면 돼. 봐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vt dt가 얼마다? 0이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알겠어? 이걸로. 그런데 0부터 2까지랑 다르죠?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A가 양수라는 건 모르죠? 네, A가 양수라는 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해 줘야 되고 네,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얘는 보면은 직선이잖아. 그리고 잘 봐봐. 항상 습관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딱 둘 다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그지? 근데 요거는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제 적분 수업하면서 내가 할 건데 요거 부르는 이름이 피적분 함수잖아요. 피적분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니네한테 불연속 안 줘요. 불연속이 못 구해 니네. 적분 못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연속 함수만 적분할 수 있어. 이 생각 가지면 돼요. 알았죠? 정적분 계산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연속함수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무조건 제가 연속함수일 거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풀면 돼. 만약에 불연속함수가 시험에 나왔잖아. 그럼 시험을 잘못 낸 거야. 진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연속함수만 다룬다라고 써있어요. 교과서에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구해. 이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요건데 요거는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삼각형 구하면 되잖아요. 직선은.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2보다 큰 쪽인데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대충 느낌 잡아보면 요렇게 있고 여기가 있고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대충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2라고 잡으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니?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거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잘 봐. 이만큼은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얼마야?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t세제곱 하고 0부터 2까지니까 얘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8이네?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6이 딱 됐을 때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어때야 돼요?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2지 여기 구해볼까? 여기? 요거 뭐야? 이 친구의 x절편 아니야? 그럼 이 친구의 x절편이니까 얘 0 되는 거 찾으면 넘어가면 12고 그 다음에 a분의 10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네. 여기 좌표가 뭐냐면 a분의 10이 플러스 2거든? 됐니? 그럼 봐.
요 넓이 있잖아요. 그럼 요 넓이 구하는데 얘가 밑변이 a분의 12잖아. 얘에서 얘 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값이 얼마야? 요거는 2 집어넣으면 저따 2 집어넣으면 12였잖아. 마이너스 12네. 그지? 됐니?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넓이는 얼마냐? 이 넓이는 얘 넓이보다 얼마만큼 더 크면 돼? 8만큼 더 크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넓이는 이 넓이를 뭐라고 하면 돼요? a 요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2의 제곱이니까 144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분의 72네. 아 그럼 이 넓이는 뭐인 거야? a분의 72에다가 더하기 얼마? 8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등식, 여기 길이 세우고 여기 식 세워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한번 해보자. 출범합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요. T는 0에서의 P의 위치는 16이고 T가 2A에서의 P의 위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0이래. 그럼 한번 써볼게. VT잖아요 지금. 여기 봐봐. VT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지. 그지? 됐어? 이게 VT? 그런데 T가 0에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죠.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3차 함수가? 됐어? 아 그리고 아까도 태우 씨도 실수했던 건데 최고차 한계수 이런 거 좀 잘 봐. 이거 해놓고 막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응? 아, 깜짝 놀랐어. 아니 다른 부은고 애들도 내가 어제 부은고 애들 시험 끝나고 싹 불러가지고 내가 피드백 하는데 아니 사인 삼각 방정식 나왔거든? 삼각 방정식 나와서 사인 그래프 아니다 코사인이었거든? 그 실근의 개수 찾는 거? 근데 한 두세 명이 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지. 맨날 사인만 그렸으니까 코사인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걸 망각하고 3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러고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항상 명심해. 알았어? 시험 때 니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많이 겪어봤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잡자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구나 이거예요. 0에서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0 잠깐만 미안. 플러스 16 미안. 16이구나 이거예요. 됐죠? T는 0에서의 위치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T가 2A거든? T가 2A. 그러면 잠깐 봐봐. 이게 그래프가 좀 커서. 자, 일로 와봐. 그래프가 지금 이런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A거든? 됐니? 그럼 2A는 대충 어딨냐면 자, 이렇게 선 하나 딱 그리면 여기가 얼마냐? 2분의 3A예요. 그죠? 여기가 2분의 3A, 1대2, 2대1. 그러면은 이렇게니까 대충 2A가 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여기.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의 위치가 얘인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제로라는 거죠. 됐니? 이런 그림이다 라는 거예요. 위치 함수가.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t가 0에서부터 5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점 p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봐봐. 일단 첫 번째 a를 찾아야지. 우리 a를 찾아야 되거든? a를 찾을 건데 얘가 0이야. 아이고. 0이고. 얘가 16이야. 됐어? 그럼 최고차 한계수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미안. 적고 나면? 그러면 식 이렇게 세울게. 나는 봐봐. 극대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극대값을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접하죠. t제곱 곱하기 t-3분의 아니다 2분의 3a 플러스 16 요거지. 요게 이제 xt. 그럼 내가 a를 찾으려면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2a. 그럼 x자리에 t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곱하기 여기서 2a 들어가면은 2분의 a 되실 거고 더하기 16이 뭐인 거야? 세로인 거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결론 2분의 a 세제곱이 얼마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니까 4네. 따라서 a가 뭐 나와? a 세제곱은 8. 그래서 a는 뭐 나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교육청 문제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대부분이 16 이런 거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제 N수생애들한테 찍으라고 할 때 이 16 보이잖아. 그럼 대충 A가 2 정도 되거든? 항상 16이 2의 거듭제곱이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7 아니면 81 이런 애들 나와. 그럼 A가 높은 확률로 3이야. 실제로 그래 문제들이. 왜냐면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신은 아니야. 내신은 아주 숫자가 거지 같아. 분수 나오거든? 막 분수로 주거든? 막 여기가 16이 아니라 막 이런 거 줘요. 뭐 5분의 72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 내신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데 수능에서는 이 모의고사 문제는 높은 확률로 이런 게 많아요. 2, 3,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얘가 A가 2야. 그럼 여기가 끝났네. 여기가 2네. 그지? 됐어? 자, 그럼 움직인 거리잖아요. 누가? 점 P가. 그럼 점 P가 움직인 거리인데 자, 여기가 2야. 여기 얼마야? 4지. 그지? 근데 T가 0부터 어디까지래? 5까지라고 그랬거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거 지울게 이제. 잘 봐. 여기는 뭐야? 얘가 2니까 여기 3이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이제 설명하려는 게 요건데 움직인 거리는 결국 위치 함수의 함수값 변화를 보면 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시작했어. 여기가 지금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지점이 16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어볼래? 에이, 괜히 지웠네 아까씩.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그냥 극값차로 가자. 암산은 안 되고 극값차로 갈게요. 2분의 1 절대값이니까 곱하기 얘에서 얘 뺀 거 세제곱이죠. 그럼 8이네요. 그럼 극값차가 4거든? 되니? 그럼 얘가 얼마는 얘기야? 20이죠? 그죠? 극값차 공식 쓴 거예요? 그럼 4만큼 차이 난다. 20. 됐어, 여기까지? 이거 20 맞니? 20 맞지 않아? 극값차가 2분의 최고차 한계수 1 하고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세제곱. 네.
그죠? 그러면 그 값차가 4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출발해. 요만큼 올라가. 얼마만큼 됐어? 4.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20이잖아요. 그럼 얘가 20이니까 이만큼 내려가면 얼마예요? 20만큼 내려가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는 게 5까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쭉 더 내려가서 이제 5까지. 그럼 이제 5일 때 함수값 구해보면 5일 때 함수값이 아까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t-3 더하기 16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25 곱하기 2 더하기 16이죠. 그럼 얼마예요? 34네요.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냐? 요만큼이 34잖아. 0에서부터니까. 그럼 답은 뭐냐? 이거랑 이거랑 이거 더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58이에요. 이거거든? 그래서 정답이 2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수직선을 원래 수직선이 이제 가로로 돼 있는 걸 세로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위치 함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아니야? 처음에가 16이었어. 2초 뒤에 위치가 20이야. 근데 4초 때의 위치가 0야. 그리고 5초 됐더니 위치가 마이너스 34인 거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16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20 갔다가 감소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쭉 감소니까. 그럼 감소하는데 20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면 20만큼 하고 더 밑으로 34만큼 내려갔으니까 아,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 됐죠? 즉 움직인 거리라는 건 우리가 아까 개념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도함수의 넓이였잖아요. 그죠? 도함수의 넓이였으니까 이 도함수의 넓이만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함수의 함수값이 변화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 넓이라는 게 절대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아까 그려놨는데 여기가 2였잖아. 그치? 이게 2였잖아. 이 넓이가 얼마냐? 이 넓이가 4인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이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부터 쫙 가가지고 여기 이제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부분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 넓이가 54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차이. 알겠지? 요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 그러니까 속도, 거리 관련한 거는 거의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 풀어드리는 정도가 거의 최상급 문제, 난이도로 치면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속도와 거리는 공부해 주시면은 웬만하면은 틀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근데 많이 나와. 꽤 많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요것도 18번 문제도 이제 재작년 6평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 옆에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였고 계속 간간히 나오니까 수능에서도 잘 확인을 하시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은 이 친구는 볼게.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와우, 속도가 몇 차 함수야? 4차야. 그지? 그럼 이 생각해야 돼. 속도가 4차네? 내가 5차를 그려야 되나?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거든. 항상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니네한테 이거는 3, 4차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한테 문제에서 도함수를 던져줘. 도함수잖아. 그럼 도함수를 던져주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선택지는 이지선다예요. 이거 자체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구해서 해석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도함수가 주인공이냐 원함수가 주인공이냐 결국 이런 문제인 건데 도함수가 4차를 주면 원함수가 5차고 원함수 5차인 거를 내가 직접 구한다? 이건 아니라고. 알겠니?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와. 도함수가 3차야. 그럼 원함수가 4차잖아. 그럼 대부분 도함수로 푸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도함수가 2차잖아요. 원함수는 3차죠. 그럼 그때는 원함수로 푸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풀이의 감각은 갖고 가셔야 돼. 알았지? 누가 주인공인지. 오케이? 도함수가 2차면 원함수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고 도함수가 3차면 원함수가 아니라 도함수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았죠? 자, 갑니다. 근데 전피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와. t가 0일 때 출발해서 밑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4차 함수지. 4차 함수가 부호 변화가 딱 몇 번만 있어라? 한 번만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로 그릴 거다라는 거를 확정을 지었으면 얘를 그려. 얘를 그릴 건데 자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당연히 주어졌죠.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4차 함수인데 0, 1, A, 2A 이렇게 있거든? 근데 원점을 출발해서 부호가 딱 몇 번만 바뀐대? 한 번만 바뀐대. 근데 얘들아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뭐냐면 마이너스거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을게. 그럼 잘 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vt는 그냥 vx라고 할게요. vx는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즉 무슨 얘기냐? 끝 모양이 무조건 이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0이지. 잘 봐. 출발도 이거거든. 아니 그렇잖아. 4차니까 끝 모양이 똑같겠죠.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무조건 이 0을 통과하면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3중근은요? 3중근도 이거에 포함이죠. 3중근도. 됐니?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 문제 푸는 센스. A가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같다죠. 그럼 0일 때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주는데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거든. 그럼 A가 0이면 이 두 개가 같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개요. 이거죠. 그러면 얘는 문제 조건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네요. 딱 한 번만 바뀌거든.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것만 답인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t가 0부터 2까지 해소에 뭐라고 그랬어? 변화량의 최대값이라고 했거든. 아, 그러면 이거는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되니까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제 적분한 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위치의 변화량? 됐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A가 0인 거는 이제 끝났거든? 그럼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잘 봐. A가 0이 아니면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절대로 얘는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0이지. 얘가 1이지.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당연히 얘도 0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절대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는 이렇게 되죠. 이거랑 이거예요. 선생님 냈다 다른 거. 냈다 다른 거는 말도 안 되죠. 냈다 다른 건 그려볼 필요도 없지. 냈다 다르면 어떻게 돼? 부호가 어떻게 되고 꿀렁꿀렁 하니까 부호가 여러 번 바뀌잖아. 됐어? 자, 갑니다.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 근데 이건 안 세는 거야. 여기는 출발이니까. 됐지?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A가 1이면 얘가 1이면 얘는 2죠. 그러면 0, 1, 2 그래프 접하고 통과하죠. 이것도 돼요. 됐어요? 이것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2A가 1이야. 그럼 2A가 1이면 얘는 어떻게 되냐? 0이고 2A가 1이거든? 그럼 A가 2분의 1이거든? 됐니? 그리고 1이야. 그럼 잘 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됐어요? 이해되니? 2A가 1이면 A가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통과일 거고 여기서 접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부호는 딱 한 번만 바뀌네요. 얘도 돼요. 답 나왔어요. 뭐 구하라고 그랬어?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 그럼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뭐야? 2번. 끝. 당연히 양수인 걸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 함수를 적분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알았지? 다은씨 이해됐어? 자, 마지막 19번. 19번하고 갑시다. 번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봐. 야, 저 프린트 갖고 올 동안. 19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이거는 오늘 쌤이 가르쳐준 거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기억예언 되겠어요. 지금 방금 했던 약간 18번이랑도 비슷해. 얘도.
자, 마무리 해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요거지.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변화. 차이죠, 차이. 양.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이제 차고, 차랑 차이랑 다른 건 아시죠? 차이는 이제 절대값 개념. 그러니까 몇 칸 차이 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만큼 이제 함수값이 변화한다. 즉 함수값 차이니까 함수값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하자 이거거든요, 결국은.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하냐 요거를 이제 보자는 건데, 봐봐. 이 문제는 그림을 보시면은 xt가 지금 이 친구는 위치함수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위치함수가 3차예요. 그럼 위치함수가 3차니까 이거는 그냥 위치로 풀면 돼요. 위치로 풀면 되는데, 봐봐.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 얘가 2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에 있는 함수가 절대값 vt네. 그럼 절대값 vt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얘는 결국 0부터 1까지에서 함수 값이 y 값이 움직인 거리가 2다 이 말인 거예요. 0부터 1까지에서. 즉 y 값의 변화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움직인 거리가 2칸이라는 거지.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간 총량이 이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차이가 아니야. 얘는 움직인 거리야. 됐니? 함수값 변화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기억은 안 할게. 기억은 그냥 0부터 1까지 VT가 0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봐봐. 0부터 1까지 VT, DT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X1에서 X0를 뺀 거니까 당연히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 여기 잡고. 자, 확인. AT 플러스 B거든? 그럼 AT 플러스 B인데 얘는 그래프 개형을 내가 아예 싹 그리면 니은이랑 디귿이 한 큐에 풀리거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 봐봐. 첫 번째 개형 이렇게 여러 개를 쫙 그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형, 세 번째 개형. 그럼 이제 그런 거지. 아이씨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랑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랑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죠. 밑에다가 이제 두 개만 그리면 되는데 접하는 거. 중근 가질 때.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요거랑 얘가 0이고 얘가 1일 때. 요거랑. 결국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5가지 정도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AT 플러스 B라는 값이 뭐 A, B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총 케이스는 5가지가 될 거라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뭐만 잘 보면 돼? 이거. 0부터 1까지에서 함수값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다? 2다.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러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똑같죠? 그럼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똑같으니까 얘는 이동한 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지. 그지? 근데 처음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1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그걸 마찬가지겠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온 건데 어쨌든 이 총량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여기가 문제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건데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를 다 더한 게 얼마인 거야? 다 더한 게 2여야 돼요. 그러면 요 함수값 있죠? 요 극대값. 그 극대값은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아요. 얘는 1보다 작아. 작을 수밖에 없지. 왜? 만약에 얘가 1이어봐. 그럼 얘가 1이면 올라갔다가 내려와. 끝? 벌써 2잖아. 근데 나는 0부터 1까지거든. 그럼 0부터 1까지 움직인 요 화살표 4개를 다 더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온 게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 함수값이 1보다 작아야 돼.
자, 얘는 볼 것도 없지. 여기는 1. 여기도 얼마야? 1 마이너스. 자, 그러면 발생 가능한 모든 5가지 경우를 내가 다 검증을 한 건데 가볼게요. 니은 선지가 뭐냐? 절대값 x t1이야. 그러면 t1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인데 그 함수값의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라고 했거든? 여기 봐. 0부터 1 사이에서 함수값이 1보다 큰 게 존재해? 아니죠. 얘가 최대가 1이니까. 그럼 얘도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작네? 얘는 더 작네? 얘도 최대가 1이네? 얘도 최대가 1이네. 그럼 결론, 니은은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보세요. 0부터 1까지의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xt가 1보다 작대, 동그라미 1보다 작대, 등호가 없네? 그럼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누구야? 이거만 되는 거죠. 이게 디귿의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의 xt2가 0인 t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0과 1 사이에 이게 xt인데 또 0이 되는 t2가 존재하니? 네, 존재하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3번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속도와 거리, 가속도, 위치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해봤고, 네, 요 정도 잘 정리해두시고 지금 쌤이 가르쳐준 것만 좀 하면 웬만한 내신 문제는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내신을 위해서 하나 공부해야 될 게 남았어. 뭐냐면 변화율. 네, 변화율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거는 내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얘는 뭐 내신에도 적용되고 수능에도 요새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